그러면 프런트 다시 불러주면 갈 거야?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다면 에이, 이게 시민구단의 한계인가? 시민구단은 결국에 아무리 실무자들이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해도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하나, 둘, 셋. 네, 스포츠 산업을 톡하는 시간 스토커.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커를 진행하는 짜필입니다. 이 영상은 스포츠 산업, 특히 협회, 구단, 프로축구연맹 취업에 관심 있어 하시는 10대에서 20대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입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아마도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도움이 되고 있는 거 맞죠? 자, 이제는 제가 대구랑 울산에서 퇴사를 했었던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퇴사의 원인이 금전적이었던 거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요인도 퇴사 원인에 일정 부분 작용을 하기는 했었겠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됐다거나 큰 원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축구단을 그만두었을까요? 첫 번째 직장이었던 대구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12 시즌은 대구FC가 창단한 지 10주년이 되었던 해입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달에 대구FC가 창단 10주년 기념 경기를 했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선수단 전체가 서포터석으로 가서 팬들하고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었어요. 대구FC 창단 10주년 어쩌고저쩌고 팬들과 함께해서 그런 풍수망을 들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10년 전 내가 처음 이 팀을 응원했을 때 나도 저기 있는 서포터석에서 팬으로서 이 팀을 응원하고 그러면서 내가 꿈을 키워갔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저 자리가 아닌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반대편 자리에서 뭔가 함께하고 있구나. 팬으로서 이 팀을 위해 열심히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구단 직원으로서 이 팀을 위해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성취감도 들었었고, 한편으로는 저기 어딘가에 있는 어린 친구들도 10년 후에는 그때의 나처럼 뭔가 꿈을 키우면서 이 업계에서 열심히 뭔가 해봐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나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축구단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당시에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2013년 대구FC가 2부 리그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이사회가 열렸는데, 이사회 결과 단장님, 사무국장님, 그리고 실무를 책임지던 팀장님 3분까지 모두 사표를 내게 됩니다. 당시에 대구FC 프런트 라인업이 저희 K리그 구단들 안에서 상당히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던 그 멤버들이었어요. 실제로도 저희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고 나름 잘했다고 자부를 해요. 항상 일이 많아서 약간 몸은 지쳤지만 또 그만큼 몸이 미쳐서 일을 했던,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던 멤버들이었거든요. 당연히 끈끈함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 프로스포츠는 성적이 말을 해주는 거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고, 이에 대한 문책성으로 그분들이 자리를 떠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 방식과 절차에 있어서는 좀 매끄럽지 않는 게 있다라고 저는 당시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구나 단장님이나 이런 분들까지는 좀 예상을 했지만 구단의 실무를 좀 책임져야 되는 팀장님 3분까지 그렇게 좀 사표를 쓰고 나가게 되는 것들은 당시에 저는 도저히 좀 납득하기 힘든, 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시민구단의 한계인가? 시민구단은 결국에 아무리 실무자들이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해도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라는 좀 좌절을 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게 비전이 있는가에 대해서 몇 달 동안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12월, 1월, 2월 거의 한 4개월 정도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도 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게 맞는가? 정말 여기에서 내 미래가 밝을 것인가? 지금 당장 누가 나보고 회사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언젠가 내가 여기에서 성장해서 저분들처럼 팀장이나 국장급 위치가 되었을 때 그들이 겪었던 사건이 나한테도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축구단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그런 진중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2014 시즌 홈 개막전이 끝나고 그날 뭔가 이제 마음의 정리가 돼서 이 정도 했으면 나 그만둬도 되겠구나, 약간 홀가분한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그 주에 말하고 한 달 동안 인수인계나 이런 작업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퇴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구FC의 행보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권영진 대구시장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구단주로 취임을 했고, 조광래 단장님이 오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축구단의 운영 주체인 지자체랑 축구단이랑 의기투합을 해서 같이 이 축구단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구단에 계속 조금씩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
구단은 구단대로 어린 선수들을 이제 발굴하면서 새롭게 팀을 이제 리빌딩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구단이 성적을 내기 시작하고 때마침 이제 전용 구장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클럽하우스도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나도 모범적인 시민구단의 사례가 되어버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내가 했던 고민들이 결과적으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구나. 정리하자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 스스로 이 축구단에 대한 비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퇴사를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비전 있는 축구단이 됐죠. 그래서 팬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그런 축구단 보면 너무 기분 좋고, 고생했던 걸 떠올리면 진짜 이 팀이 너무 잘 되는 거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축구단의 운영 주체인 지자체에서 이렇게 계속 축구단에 관심을 가지고 푸싱을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언제 어떻게 또 그런 스탠스가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불안하지만 적어도 그런 것들 없이 지금처럼 쭉 길게 긍정적으로 잘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울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몸은 상당히 고되었는데 마음은 늘 좀 좋았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 이제 업무적으로 좀 인정을 받았던 프런트라고 저는 좀 자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돌아오는 피드백이 항상 좋았던 것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얻는 성취감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힘든데, 진짜 몸은 힘든데 힘들어 했는데 결과 딱 내는데 야 잘했어, 괜찮네, 이런 피드백 오면 너무 그 고생했던 게 녹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울산에서의 3년도 힘들지만 저 나름대로는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혼자서 쳐야 되는 업무량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마음이 높고 심리적으로 성취감을 얻어도 몸이 힘들고 피로가 쌓이는 거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막 계속 피로가 쌓이는 거는 제가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입사하고 3번째 시즌이 되었을 때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제 심정을 좀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 봤었는데, 자, 이렇습니다. 자, 아침에 띠리디딕 일어나 굿모닝 빠빠빠빠빠빠빠빠빠 하면서 알림이 울리죠. 자, 일어나라고 모닝콜이 울리는데 저는 너무 몸이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해요. 5분만 더 자고 좀만 더 자고 일어날게. 그 결과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지각에 임박하게 됩니다. 급하게 차를 몰고 엄청나게 이제 막 엑셀을 밟습니다. 5분만 더 자는 게 아니었는데 나 큰일 났다, 지각하겠다, 막 빼빼빼 달려가지고 아슬아슬하게 8시 출근 세이브를 합니다. 자, 8시 업무가 시작이 되죠. 8시 시작과 함께 수많은 업무들이 저한테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바쁘게 일을 하죠. 차장님, 방금 전에 제가 메일로 자료 보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거 보내주신 시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자료가 빠졌네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자, 기자님 잘 지내셨죠? 인터뷰 가능하죠? 어느 선수 인터뷰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홍경기 저희 다음 주에 취재는 한번 안 내려오세요? 한번 오세요. 자, 계속 오전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오전이 끝나버렸어요. 아직까지 할 일이 쌓여있고 제대로 끝낸 게 많이 없는데 벌써 점심시간. 빨리 밥을 먹고 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거야. 점심 못 먹겠다.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물어보죠. 너 밥 안 먹니? 저 먼저 가세요. 저 그냥 좀 잘래요. 이제 차에 짱 박혀서 또 이제 자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서 피로를 풀고 오후 업무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전과 똑같습니다. 오후 되니까 이제 제 상사가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시킨 거 왜 아직 안 해? 이거 언제까지 돼? 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빨리 안 해? 제가 빨리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너 업무할 때도 우선순위 둬서 잘 배분하고 해야지. 예, 맞는데 제가 지금 우선순위, 그 말씀하시는 우선순위가 다 상위권에 있어. 아닙니다. 저 빨리 하겠습니다. 야근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하고 귀가를 합니다. 귀가. 원룸 전셋집에 혼자 살았었는데 따다다다 띠리리릭 하고 문을 열고, 방 문을 열고 방에 불을 켭니다. 딸깍? 근데 텅 빈 집. 이 텅 빈 방을 보면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허탈함을 느끼게 되죠. 나 스스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오늘 하루도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쉴 틈 없이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 근데 왜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보람찬 게 없지? 진짜 나 지금 여기서 뭐 하냐? 나 뭘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가 끝이 납니다. 라는 내용. 자, 이렇게 번아웃 증후군이 왔을 때 저 나름대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좀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은 이제 구단에 요청을 했었어요. 업무를 좀 바꿔보고 싶다. 내가 홍보만 너무 오래 한 것 같다. 저는 축구단에 일하면서 장기 플랜이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최대한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해보는 거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나중에 국장급 자리에 올라갔을 때 사무국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전반적으로 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후배들한테 명확하게 오더를 내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다른 업무들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한번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업무가 한번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CSR이랑 지역 소상공 업체 스폰서십 이런 업무들을 이제 처음 배워보면서 좀 심리적으로 리플레시가 많이 됐었고, 동기부여도 다시 생겨서 번아웃 증후군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8개월 정도 했었나? 6개월인가 8개월 정도 이제 바뀐 업무를 하다가 이제 다시 홍보 업무로 복귀를 하게 됐어요. 회사 내부적으로 사무국을 재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 했던 업무로 복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기부여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에 나는 이 회사에 있으면 홍보 말고 다른 업무는 하지 못하겠구나. 물론 한 업무에 정말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도 좋긴 한데 나는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싶은데 이 회사는 나를 멀티플레이어가 아닌 스페셜리스트로 키워볼 생각인가 보구나. 그러면 난 평생 홍보만 하다 끝나겠네? 그렇게 되면 나는 더 발전 못하고 좀 정체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내 커리어가 끝나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다시 시작되면서 동기부여를 잃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몸이 아프기 시작을 했었어요. 몸에서 뭔가 이상징후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몸이 엄청 가려워가지고 막 갑자기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겨서 다 퍼지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뭐 열이 배출이 안 돼가지고 뭐 생기는 뭐 무슨 대상포진 비슷한 거라던데, 여튼 뭐 그런 식으로 정말로 이거 몸이 내가 안 좋구나, 몸이 안 좋구나, 진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는구나를, 그래서 이렇게 해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직장 상사한테 말을 했었어요. 이렇게는 내가 더 이상 일을 못 하겠습니다. 업무를 바꿔달란 말을 하지 않을게요. 직원을 한 명 더 뽑아주시든지, 그게 내 밑에 후배가 됐든 내 위에 선배가 됐든, 아니면 업무 분장을 좀 다시 해서 좀 업무를 조정을 해주시든지, 아니 차라리 그것도 안 해주실 거면 연봉이라도 더 올려주시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좀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면 저 진짜 일을 더 못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상사님께서는 알겠다, 너가 어떤 고충인지 알겠고, 다만 당장에 해결해 줄 수는 없으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또 이제 묵묵하게 참고 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6개월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이제 약간 요청했던 것들이 좀 결국에는 개선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인가? 그러면 그냥 퇴사를 할까? 더 이상은 좀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하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퇴사를 굳히게 되었죠. 제가 울산 퇴사를 하고, 울산 퇴사한 그 초창기 때까지는 사실 구단에 서운한 게 남아 있었어요. 그 서운함이란 게 어떤 거였냐 하면, 제가 분명히 이제 나름대로의 제 고민과 고충을 털어놨었잖아요. 이러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 좀 약간 그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을 좀 가지고 퇴사를 했던 건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잖아요. 3년 정도 지났는데, 그 3년이란 시간이 쭉 지나면서 계속 상대방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단의 상황도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겠다. 그래, 뭐 어차피 축구단이라는 시스템이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구조가 그 자체가 바뀌지가 않는데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나, 조금 이해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구단의 상황을 이해하게 돼서 지금은 그런 아쉬움이나 서운함이 전혀 없어요. 근데 퇴사 이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 쪽도 해봤었고, 뭐 코로나도 겪어봤고, 다시 회사로 재취업도 해봤고, 축구 산업을 떠나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를 공부도 해보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짧은 시간 하다 보니까 그 구단의 사정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심으로 이제 대구와 마찬가지로 울산도 응원하고 있고, 울산이 이제 그 작년 시즌, 저작년 시즌 이제 리그 우승을 했잖아요. 그때도 진심으로 이제 구단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축하드립니다 하고 연락도 드리고, 또 이제 직접 경기장 가서 응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구 FC랑 울산 현대를 응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저의 퇴사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너무 우울한 이야기였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품었던 축구단 취업에 대한 꿈이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 오프닝에서 제가 프런트 시절 덕업 일치의 삶을 행복했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다고 했었잖아요. 그 답변을 이 클로징 영상에서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현실적인 고충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단 프런트는 상당히 가치 있는 직업이다. 스포츠를 좋아하고 이 산업에 흥미가 있다면 평생에 한 번은 꼭 경험해봐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되돌아봤을 때 절대 후회는 하지 않을 그런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근데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때를 회상해보면 진짜 힘든 일들도 많았고 속상한 일들도 많았지만, 반대로 보람찼던 일, 즐거웠던 일, 정말 행복했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프런트로 몸을 담았던 20대 중반,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 그때 그 시기를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프런트 다시 불러주면 갈 거야?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다면
에이, 설마 불러주는 구단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음써용. 자, 과거의 해상은 해상으로 물어두고 저는 다음 영상을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짜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